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여파가 다른 사업장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 중인 사업장도 있고 노사가 타협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활동 보조 지원을 받는 중증 장애인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가 개원했습니다. 5.18 특별법 등 현안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리로 연결된 섬과 농어촌 지역에 역설적으로 소외 지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하면서 통상임금 소송에 사회적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소송을 새로 준비하거나 결과를 기다리는 사업장이 늘고 있고 노사 간 대화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100인 이상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15개 기업. 기아자동차뿐 아니라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많은 사업장들에서 수년째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1심에서 수십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하고 2차 소송을 진행 중인 노조도 있습니다. 지금 판결 났던 것은 이제 고법으로 2차 2심을 하고 있고요. 2차 1심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기아차 노조의 이번 4천억 원대 승소 등 노조들의 잇따른 통상임금 소송 승소는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새롭게 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하려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일부 노사 간에는 통상임금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기 전에 단체 협약으로 풀고자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가면 노사 간에 서로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사 간에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해가지고 교섭 테이블 안에서 충분히 서로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안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빗발치는 요구가 노사관계 악화나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 속에 정부는 통상임금 기준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서는 5.18 특별법 등 법률안 통과를 바라는 현안들이 있어서 이번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5.18 진상규명 최대 과제인 발포명령자 규명 문제.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라지거나 조작된 자료를 밝혀내고 당시 발포명령에 연관됐을 인사들을 조사하려면 현재 국회 상임위에 발이 묶여있는 5.18 특별법 통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5.18 특별법을 마뜩치 않아 하고 있어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5.18 관련법 재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에너지밸리 특별법은 광주 전남 지역의 미래를 위해 통과가 시급한 법안입니다. 에너지밸리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업들을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장병환 의원 등이 올해 초 발의했지만 특정 지역을 위한 법안 아니냐는 산자부의 부정적 의견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현 정부와 여당에서도 100대 과제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당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번에 확실하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도시 특별법의 시효를 오는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이전 지역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별법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던 지역 현안들이 국회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SOC 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연일 정부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위원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호남의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호남 발전의 계기를 빼앗는 문재인 정부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요구액의 95%가 삭감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85%가 삭감된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활동보조인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한 달가량 입원하게 되면 지원이 끊기게 돼 있는 규정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0년 전 생긴 욕창이 악화돼 최근 병원에 입원한 최중증 장애인 백모 씨.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지체장애 1급이어서 정부로부터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지만 이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6개월가량 병원에 입원해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법 규정 때문에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해가지고 퇴원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활동보조 끊겨버리면은 누가 저를 간병을 합니까? 현재 법 시행령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30일까지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뒤로는 지원이 끊기게 돼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지 병간호를 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며 원래 법 취지에 맞게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대가 서비스입니다. 대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맞게 해야 되고 예외를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이 사업이 대가 서비스 할 필요가 없죠. 병원의 간병 서비스가 뭐가 달라요? 병원에 있는 간병인 지원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백 씨처럼 최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돼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모두 2천여 명. 최중증 장애인들에겐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포용적 복지국가를 선언한 정부 방침에 맞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간첩 누명을 쓰고 사용된 박노수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박노수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광주 출신으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박 씨는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인 유럽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누명을 쓰고 지난 1972년 사형을 당했고 2015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섬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는 도로와 교량입니다. 하지만 접근성은 크게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이른바 개발에 따른 새로운 소외 지역이 생겨나면서 자치단체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가 개통되면서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완도군 신지면. 관광객이 몰리는 해안가 명소와는 달리 면사무소가 위치한 상가 지역은 썰렁합니다. 한때 하루 30명 이상이 찾던 이발소는 손님 한두 명이 고작이고 40년 넘게 거리를 지켜오던 상점은 끝내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가 놓인 뒤 10년 만에 거의 모든 상가들의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다리 댐시로는 더 워낙 없고 그렇게 나이도 먹고 그렇게 치였어요. 외곽 도로가 뚫린 농촌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 인구 감소에다 그나마 마을을 지나던 차량과 인파마저 줄면서 상가마다 울상입니다. 도로가 뚫리면서 자기가 사기 편한 데로 가서 움직이기 편한 데로 가고 싶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신규 노선의 도로와 다리가 개통되면서 생겨난 이른바 신소외 지역으로 주민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신소외 지역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묘수를 찾는데 안간힘을 쓰는 이유입니다. 또 이런 문화들이 많이 생산이 되어야지 주민의 삶이 행복해지고. 그러나 재정 여건이 열악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데다 활성화 대책의 사전 실효성 검증이 쉽지 않아 신소외 지역에 대한 지자체들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삶에 찌든 도시인들에게 산이 주는 느낌은 남다릅니다. 특히 쉼없이 뿜어져 나오는 편백향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고 있는데요. 전라도 기행, 오늘은 고흥 팔형산의 편백숲으로 떠나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우거지고 빽빽한 편백나무 숲으로 신비로운 산책길이 눈에 띕니다. 파령산 일대 460헥타르에 조성된 편백숲은 지역민의 자산이자 방문객들의 쉼터입니다. 찌든 일상 속에서 벗어나 즐기는 숲속 탐방은 향긋한 산내음으로 시작합니다. 파령산은요, 오시게 되면은 편백나무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피톤치드로 해서 건강과 치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 만나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시림은 행복한 장애물이 돼주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산자락은 다친 마음까지 탁 트이게 합니다. 완공을 앞둔 편백치유센터에서도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설 곳곳에서 은은하게 내뿜는 편백향은 벌써부터 방문객들의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기분 좋은 땀방울이 마를 때쯤 마주치는 고즈넉한 미술관은 또 다른 마음의 안식처. 폐교를 거쳐 지역의 대표 명소화된 미술관은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작품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미술관에는 연간 7, 8번의 그 특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들어오면은 참 신선하다, 새로운 작품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향유를 넘어 지역색을 가득 담은 이곳은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을 더욱 빛내줍니다. 때묻지 않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의 순리를 따라 걷게 되는 고흥 파령산. 받는 것 없이 품어주는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기 위해 오늘 또 방문객들의 가벼운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각계의 이해 충돌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민관위원회를 열어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어등산 인근 주민과 중소상인들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광주시는 민관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는 방침이지만 특히 대규모 판매 시설 입점에 대한 이해가 충돌하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시도가 한국학 호남진흥원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과제로 추진된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앞으로 시도 출연기관으로 정식 출범한 뒤 호남 지역 한국학 자료의 종합적 조사와 수집을 통해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에 나섭니다. 호남에서는 옛 선비의 문집과 고서와 고문서 등 100만 점 이상의 사료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시급 8,84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최저 생계비의 통신비와 교통비, 교육비 등 실제 지출액과 광주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18년 생활임금을 8,8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생활임금을 인건비로 100% 시비가 들어가는 민간 위탁기관 가운데 월 200만 원 이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근무하는 24개 기관들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 5일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새벽 시간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6시 15분쯤 목포시 동명동의 수산시장에서 상인 65살 김모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63살 백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 씨는 상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씨와 전날부터 다툰 뒤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자수했습니다.